세군도 볼란테의 세군도는 세컨드, 즉 두 번째라는 의미를 가졌으며 볼란테는 정통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의미합니다. 혹시 다른 말로는 볼란치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두 번째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포메이션에서 원래 자리를 잡고 있던 볼란테, 즉 첫 번째 수비형 미드필더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되는 이 볼란테를, 두 번째 볼란테를 공격적으로 자유롭게 전진시킨다는 그런 전술적인 개념으로 등장한 역할이 바로 세군도 볼란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군도 볼란테는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만 기용하는 원볼란치 전술에서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인게임 내 설명에서도 친절하게 자리를 지키는 홀딩 스타일의 역할과 조합을 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의 역할들은 지원 임무와 수비 임무를 가지는 게 대부분인데 오직 유일하게 세군도 볼란테만이 공격 임무와 지원 임무를 가졌습니다. 그만큼 특수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할의 설계 자체가 전방으로 움직여서 공격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바로 그 목표가 됩니다. 단지 그 성향만 차이가 있을 뿐 지원 임무도 공격 임무와 마찬가지로 전방으로 움직여서 공격진에 합류하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군도 볼란테의 활동 반경은 수비형 미드필더의 2구역으로부터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는 2선까지, 바로 여기까지가 세군도 볼란테의 활동 구역입니다. 가끔씩 2선보다 높은 곳까지 이렇게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거는 좀 특수한 경우에 혹은 공격 성향일 때, 그럴 때 오프더볼 능력치를 활용해서 침투를 하거나 할 때, 그럴 때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지 1차적인 목표는 바로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는 이 구역 이 자리가 됩니다. 마치 메짤라가 하프스페이스를 목적으로 후방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로 다음에 나올 레지스타와 로밍 플레이메이커와의 활동 반경을 비교해보자면 레지스타는 대략 이런 모습의 활동 반경을 보입니다. 그리고 로밍 플레이메이커는 대략 이러한 활동 반경을 보입니다. 레지스타보다는 로밍 플레이메이커가 전방으로 혹은 후방으로 더 활동폭이 넓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란테의 활동 반경은 대략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로밍 플레이메이커나 레지스타보다는 좌우로의 활동 반경이 좁은 반면에 위아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한 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세군도 볼란테의 움직임을 얼핏 보자면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와 매우 유사합니다. 공격 상황이나 수비 상황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후방으로부터 전방까지 왕성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비슷하다고는 할 수가 있는데 공을 쫓는 히든 지침이 없기 때문에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보다는 조금 더 일정한 범위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정석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세군도 볼란테는 대표적인 포지셔널 플레이를 유발하는 역할이라서 세군도 볼란테가 수비형 미드필더의 한 자리 있는 것만으로도 전방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반대쪽으로 슬금슬금 밀려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비록 세군도 볼란테가 2선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포지셔널 플레이를 의도하지 않는 거라면은 이게 전술적으로 꽤나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걸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꽤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군도 볼란테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했을 때 공격형 미드필더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이때 공격형 미드필더의 주발이 오른발이라면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여서 오른쪽으로 더욱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또 침투도 하고 패스도 이렇게 뿌리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반대로 세군도 볼란테가 올라왔는데 공격형 미드필더가 왼발이다 그러면은 이 선수는 왼쪽을 바라보고 패스를 뿌리거나 혹은 슈팅을 때리거나 그러는 경향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왼발이기 때문에 왼쪽으로는 드리블 돌파를 하기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세군도 볼란테가 왼쪽에서 올라왔을 때 공격형 미드필더가 오른발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공격적으로 좀 더 행동을 하고 침투를 하고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왼발이다 그럴 경우에는 왼발로는 상대의 압박이 강한 중앙으로는 침투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 패스 혹은 후방으로 공을 내주고 이런 선택지를 가집니다. 기초강좌 1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대의 압박은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동심원 형태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드리블 돌파 같은 이런 행동을 선택할 때는 최대한 상대의 압박이 약한 쪽을 타고 들어가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말한 포지셔널 플레이 상황에 공격형 미드필더 뿐만이 아니라
세군도 볼란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출발한 세군도 볼란테가 오른발잡이라면 왼쪽으로 드리블 돌파를 하는 것보다는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정면을 바라보고 슈팅을 때리거나 혹은 패스를 반대쪽으로 보내거나 하는 빈도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효율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왼발잡이라면 당연히 앞에서 말한 대로 왼쪽으로 드리블을 쳐서 하프스페이스 구역까지 전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성이 강한 세군도 볼란테 같은 역할을 쓸 때는 주발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이 세군도 볼란테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동료 선수들의 배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세군도 볼란테가 드리블을 칠 걸 예상한 뒤에 이 세군도 볼란테를 도와주는 역할을 배치를 하거나 혹은 세군도 볼란테가 오른발로 반대 전환을 패스를 할 걸 예상한 뒤에 반대쪽에 선수를 배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역할의 움직임, 역할의 성향, 역할의 주발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전술을 만들어야 돼요. 세군도 볼란테의 역할의 개인 지침에서는 공격 임무와 지원 임무가 특별히 다른 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공격 임무의 기본 포지션이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는 더욱 앞으로 전진하라 이 지침이 켜져 있고 지원 임무의 경우에는 특별히 켜져 있는 지침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히든 지침을 살펴보면 공격 임무의 경우에는 carry the ball more 라고 하여 스스로 공을 운반하는 빈도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히든 지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격 임무의 경우에는 스스로 공을 가진 채로 전방을 향해서 움직이려는 그런 빠른 템포, 높은 템포의 행동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지원 임무의 경우에는 make more surging forward runs 라는 히든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지침이에요. 자신의 전방으로 쇄도해서 공격 상황에 참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격 임무처럼 완전히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가져갈지 혹은 살짝 물러서 있다가 기회를 봐서 전방으로 갑자기 뛰어들어갈 건지 이러한 차이점을 가졌으며 지원 임무가 공격 임무보다 기본 위치가 살짝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히든 지침을 통해서 공격 상황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지시를 하는 거예요. 세군도 볼란테를 전술적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 원래의 위치인 수비형 미드필더의 수비력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주고 그리고 이선의 위치까지 올라간 뒤에 전방의 공격력에 또 플러스 알파를 더해주는 이러한 역할이라서 기존에 있던 전술 자체의 수비력이나 공격력을 전체적으로 뻥튀기 시켜주는 게 바로 세군도 볼란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따로 세군도 볼란테를 살리는 방법, 세군도 볼란테에게 득점 몰아주기 이런 것처럼 따로 세군도 볼란테가 독립적으로 그렇게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아닙니다. 오버로드 아이솔레이션의 전술 패턴에서 보자면 세군도 볼란테는 오버로드의 두 번째, 그러니까 연계 역할 혹은 세 번째 역할, 패스의 탈출구 그렇게 활약하면서 간간히 아이솔레이션이 되기도 하고 슈팅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한 활약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세군도 볼란테를 오버로드 아이솔레이션 전술 패턴의 핵심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중앙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공격 임무의 경우에는 가끔 공을 운반하기도 하는데 세군도 볼란테에게 그런 공의 운반을 맡길 정도라면 애초에 전술의 구성이 잘못된 거예요. 높은 활동량과 지구력이 필수적이고 그와 함께 적당한 수준의 판단력을 비롯하여 정신 능력치 그리고 좋은 슈팅 능력치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쏠쏠하게 공격 포인트도 올려줄 겁니다. 따로 속도나 민첩성 같은 속도와 관련된 그런 신체적 능력치는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 세군도 볼란테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와 매우 비슷합니다. 전술의 핵심이 될 수는 없지만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여러 상황들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높은 활동량과 지구력이 필수적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4-2-3-1 DM 포메이션이 가장 강력한 이유가 바로 이 세군도 볼란테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4-2-3-1 DM 전술을 만든다고 할 때 세군도 볼란테는 거의 필수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역할입니다. 세군도 볼란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4-2-3-1 포메이션의 공격력과 수비력 이게 굉장히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딧의 세군도 볼란테 자료를 첨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레지스타는 이탈리아어로 연출가를 뜻하는 말입니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라는 용어가 쓰이기 이전에 이탈리아 축구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는 플레이메이커형 선수를 레지스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 그 피를로가 바로 이 레지스타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의 개인 지침을 가져와서 포지션 고수 대신에 반대로 포지션 자유를 켜놓은 역할이 바로 이 레지스타입니다. 나머지는 완전히 똑같으며 실제로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봐도 마치 활동 반경이 크게 늘어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레지스타의 활동 반경은 앞에서 세컨드 볼란트를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좌우로 크게 확장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전방으로도 후방으로도 굉장히 넓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리를 지키는 경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숨겨진 히든 지침으로는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와 일치합니다. Collect the ball more. 동료 선수들 근처로 가서 공을 받아주는 지침입니다. 그리고 Use more creative freedom. 팀 전술보다는 자신의 선택을 우선하는 그런 플레이메이커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포커스 플레이. 주변의 동료 선수들이 해당 선수에게 우선적으로 공을 전달하는 이것 또한 플레이메이커의 지침입니다. 플레이메이커 지침이라고 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들만 가진 게 아니긴 하지만 보통 플레이메이커 역할들이 해당 지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컨드 볼란트에 비하면 전후의 움직임보다는 좌우의 움직임이 더 넓은 게 바로 레지스타의 특징입니다. 레지스타는 세컨드 볼란트처럼 이선에 자리를 잡고 눌러앉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컨드 볼란트만큼의 공격력, 그러니까 슈팅이나 득점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포지션 자유라고 하는 저 지침 덕분에 우연히 페널티 박스 근처에 있다면은 그때는 근처에서 좋은 침투를 하거나 혹은 슈팅을 때리거나 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 선택지가 있기는 해요. 공격수나 윙어처럼 비교적 이렇게 제한된 임무만을 가진 역할들이 포지션 자유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이 지침이 있든 없든 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레지스타와 같은 플레이메이커가, 그것도 경기장의 한 중간에서 활동하는 플레이메이커가 포지션 자유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몇 번씩이나 말하지만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는 우리 팀 11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대팀 11명도 각자의 역할, 성향에 맞춰서 뛰고 있죠. 그래서 상대팀의 선수들도 포메이션을 구성하고 있고 성향을 가지고 우리 선수들 압박을 하기도 하고 태클을 하기도 하고 수비 라인을 자기들끼리 구성하기도 해요. 그 사이를 피를로처럼 우아하게 드리블을 치면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은 실제 축구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옛날에 이탈리아 축구에서나 가능했던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 레지스타는 오버로드의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까지의 모든 과정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역할입니다. 혼자서 공을 출발시키고, 그리고 동료들이 공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운반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스루 패스도 찔러 넣어주고, 말 그대로 혼자서 축구하네, 그런 말을 표현한 게 바로 레지스타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구역에서 이런 포지션 자유 지침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포지션의 역할들을 여기에 갖다 붙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예쁘게 서로 패스기를 연결하거나 본 선수의 움직임을 조립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미드필더 구역에서 플레이메이커가 필요하다면 레지스타보다는 활동 반경이 일정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는 수비적으로도 어느 정도 선수의 능력치를 기반으로 좋은 활약을 보이기도 하는데 레지스타는 굉장히 움직임 자유롭고 자기 자리를 안 지키기 때문에 상대의 다이렉트한 패스, 우리의 공간을 찔러 들어오는 패스, 이런 패스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현역 시절의 피를로처럼 후방에서 왕성하게 막 뛰어다니면서 이리저리 공을 뿌려주는 그런 레지스타가 나의 로망이다 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하십시오. 공을 직접 운반하고 동료 선수들로부터 많은 패스를 받고 그리고 포지션 자유 지침 때문에 비교적 압박이 강한 3톤 위로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공을 지키고 탈압박하는 이런 능력치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됩니다. 왕년의 피를로를 생각하면서 적당히 축구도사 느낌 나는 그런 선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레지스타를 놓았다가는 큰 코를 다칩니다. 현재의 FM 전술의 트렌드가 강한 압박을 가진 개겐 프레스 전술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 상황에서 레지스타가 중원에서 혼자서 패스를 하고 드리블 치고 그렇게 활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레지스타는 짝발일 경우에도 굉장히 활약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거의 준양발에 해당하는 양발 능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야와 판단력, 그리고 그런 판단력을 상대의 압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침착성 능력치, 그리고 동료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야, 팀워크 등등. 포지션 자유 지침이 있는 만큼 경기장을 넓게 뛰어다니는 활동량과 지구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높은 개인기와 드리블, 패스, 볼터치 같은 기술적인 능력치들을 요구합니다. 당연하게도 상대의 압박으로부터 탈압박할 때 필요한 속도, 민첩성, 균형 감각, 이런 능력치도 중요합니다. 저런 능력치를 가졌으면 차라리 세군도 볼란테를, 로망은 그래 존중받아야 하는 게 맞죠. 오케이, 로망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레지스타의 특징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의 한 자리를 레지스타라 놓았을 경우에는 그 짝꿍의 역할로 어떤 게 좋아요? 라고 물으셔도 선뜻 대답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3선을 넘어서 거의 2선 가까이까지 중앙 미드필더의 모든 구역을 뛰어다니는 역할의 짝꿍이라니? 그것도 세군도 볼란테처럼 확실하게 수직적으로 움직임이 정해져 있는 움직임이 아니라 좌우로도 넓게 움직이고, 그런 역할의 짝꿍은 생각하기도 힘들죠. 아예 전술의 컨셉을 잡아서 레지스타와 세군도 볼란테를 짝으로 놓아서 두 명 모두 앞으로 가출하도록 만든다거나, 아니라면 레지스타와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를 같이 놓아서 아예 그냥 중앙에서 두 명이서 그냥 우리가 점유율을 왕창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컨셉 플레이를 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조합은 꽤 되는데 그 중에서 전술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조합은 몇 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리를 가출하는 레지스타의 옆에는 물론 홀딩 성향이 강한 방어 임무의 역할을 추천하긴 하겠지만, 글쎄요, 이게 전술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중앙 미드필더를 설명할 때 로밍 플레이메이커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는 되도록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밍 플레이메이커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에 플레이메이커를 섞은 역할입니다. 금방 설명을 마친 레지스타와 비교를 하자면 공격적으로 좀 더 전방을 향해서 쇄도하는 세군도 볼란테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앞서 세군도 볼란테가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와 비슷하다고 했으니 내나 그 말이 그 말이긴 합니다만, 왕성하게 뛰어다니면서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굉장히 높은 성향을 발휘하는 플레이메이커, 이게 바로 로밍 플레이메이커입니다. 중앙 미드필더에서 로밍 플레이메이커를 설명했던 만큼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의 로밍 플레이메이커에 대한 설명을 보시려면 상단에 연결된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왕 나온 김에 혹시라도 모르니 수비형 미드필더의 로밍 플레이메이커와 중앙 미드필더의 로밍 플레이메이커의 개인 지침을 살짝 비교를 해봅시다. 첫 번째 그림이 수비형 미드필더의 로밍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이 중앙 미드필더의 로밍 플레이메이커입니다. 중앙 미드필더의 로밍 플레이메이커가 살짝 몇 가지 옵션을 더 가지고 있죠. 물론 빨간색으로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넓게 벌리는 지침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크로스 빈도를 결정하는 지침, 그리고 공을 가졌을 때 압박을 피해서 바깥으로 넓게 벌려 뛰는 지침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자리를 넓게 벌리거나 공을 갖고 뛰는 지침들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긴 해요. 애초에 로밍 플레이메이커가 포지션 자유라는 저 지침이 있어서 위의 지침들을 끄더라도 켜더라도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사실. 이런 개인 지침 말고 히든 지침 또한 중앙 미드필더의 로밍 플레이메이커가 가진 것과 그대로 똑같습니다. 빠르게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Searching for the runs, Carry the ball more, Creative freedom, Track back more, Focus play, Collect the ball more. 이제는 익숙해져서 대충 어떤 것들인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각각의 히든 지침이 어떤 내용인지는 상단에 연결된 영상 중앙 미드필더 부분의 로밍 플레이메이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로밍 플레이메이커라고 하여서 뭔가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레지스타처럼 중원에서 자유롭게 플레이메이킹을 하면서 좀 더 전방으로 침투하고 공격적인 자리를 잡아서 슈팅까지 하기도 하고, 그래서 플레이메이커에다가 세컨드 볼란테를 섞은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를 섞은 그런 느낌이 딱 로밍 플레이메이커예요.
그리고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처럼 공을 쫓아서 후반까지 깊숙하게 내려오기도 하고 트랙백 모어라고 해서 공을 쫓는 히든 지침이 있다고 했죠. 사선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출발해서 거의 공격수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능력치도 어떤 능력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활동량이 최우선, 그리고 활동량을 보조하는 지구력, 거기에다가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능력치 그대로, 요 추가적으로 공격 포인트까지 노려야 되니까 슈팅, 침착성, 개인기, 중거리 슈팅, 오히려 없어도 되는 능력치를 말하는 게 편할 정도로 거의 모든 능력치가 다 필요합니다. 네, 이것도 로밍 플레이메이커를 설명할 테다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전술을 조직적으로 구성해서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 안에서 딱딱딱 맞춰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레지스타나 로밍 플레이메이커처럼 지원 임무이면서 중원구역에서 활약하는 이런 강제로 포지션 자유가 걸린 역할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너의 꿈을 펼쳐라, 저 하늘 날아 하면서 선수에게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이러한 감독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레지스타와 로밍 플레이메이커를 두고 이 선수들 중심으로 오버로드 아이솔레이션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추천하진 않아요. 지원 임무인데 포지션 자유가 걸려있다, 게다가 중원의 미드필더를 담당한다, 플레이메이커다, 이런 역할들은 전술의 핵심이 되지 못해요. 중심 기둥이 아니라 그 곁가지로서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공격진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수비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운동장을 열심히 뛰어다니고, 물론 이런 역할들도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중심 역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구하는 능력치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치를 가진 선수를 옵션으로 사용한다?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빌 낭비예요.